많이 힘들었지 뭐 생각지도 못했던. 안녕하세요, 콩알맘입니다. 11월 25일 금요일이고요. 2차 피검사를 하러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1차 피검을 이제 이식일 포함 11일째에서 47.38이라 정말 불안했어요. 왜냐면 남들은 후기를 막 찾아보니까 100이 넘고 200이 넘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50이 안 되길래, 근데 카페 글을 보면 50이 안 되는 수치가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며칠째 피검을 했냐에 따라서 수치가 이제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1.66배 정도가 오르기 때문에 하루만 빨리 해도 50 미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11일째 해도 100이 넘으신 분들은 그만큼 이제 빨리 착상이 됐거나 배아가 분열이 빨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치대로라면 평균 수치이긴 했는데, 그래도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이제 표현에 의하면 그렇잖아요. 자임은 강력풀로 붙여놓은 거면 시험관 시술은 딱풀도 아닌 밥풀로 붙여놓은 격이나 마찬가지여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난임병원 졸업할 때까지는. 그래서 일단 50이 안 넘었기 때문에 며칠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고, 갑자기 입덧이 심하게 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월요일날 동네 산부인과에서 피검을 했었고 234.6이 나왔고, 그나마 200대가 넘는 걸 보고 더블링이 잘 됐구나. 그러니까 후기나 의사 선생님들 유튜브 보면 처음 수치보다는 더블링이 되냐 안 되냐가 가장 중요하다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금요일날 1차 피검하고 월요일날 피검했을 때 그 수치만큼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올랐을지 너무 궁금하고 정말 숨 막히는 한 주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갑상선생님 같은 경우도 일단은 2차 피검 하든 안 하든 일단 임신이 확인됐으니까 갑상선 약을 조절하자고 해가지고 수치가 조금 높아서 약도 다운시켰고, 그래서 한 달 후에 갑상선 진료도 보기로 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식하고 증상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안 됐을 때는 쿡쿡쿡 하는 증상이 오히려 더 심했고, 골반이 막 이렇게 쥐어짜듯이 아픈 거나 다리에 쥐가 많이 나고 좀 감기몸살 같은 증상들이 있었어요. 감기몸살처럼 으슬으슬 아프다가 또 며칠 지나고 나면 괜찮고, 뭐 이런 증상들이 거의 11번 이식하면서 비슷한 증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두 개는 다르긴 했는데 얼굴에 두드러기 나고 발열 나고 막 오한 들었다 추웠다 막 아무튼 컨디션이 엉망이었어요. 이식하고 항상 대부분이. 근데 요번에는 그냥 제가 느끼는 정신적 컨디션이라고 해야 되나? 육체적 컨디션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편했는데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첫날 이식한 첫날이었나? 왼쪽 배가 살짝 쿡쿡하고 잠깐 그랬어요. 쿡쿡하고 그 후로 그 왜 엉덩이 윗부분 보면 쏙 들어간 두 개 쏙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주변이 엉덩이 따라서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임산부들 한 4주에서 7주 사이인가? 아무튼 오는 한도 선다는 증상인데, 뭐 엉덩이랑 골반 주변에 근육이 이완되면서 근육이완증이라고 하는데 그걸 환도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증상이 이식하고 이틀째부터인가 계속 지속됐어요. 지금 그 시험관 주수 세는 어플로 계산했을 때 제가 4주 5일째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쭉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아프냐 적게 아프냐 요 정도 차이지 계속 지속이에요. 증상은 한도서는 증상, 그 다음에 좀 덥다, 계속 좀 더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한 들 때도 살짝 있긴 했는데 대체적으로는 계속 덥다는 느낌. 그리고 체온은 계속 확인했었는데 체온은 37도 정도,
37.1도, 37.5도, 뭐 좀 떨어지면 36.9도 그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고, 임신 확인한 후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덧 증상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피검하러 가기 전날이었나 햄버거를 먹었었는데, 먹을 땐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햄버거가 갑자기 너무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먹고 나니까 막 토할 것 같고 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입덧인가 아닌가 싶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임태기는 제가 플러스 9일째부터 봤나? 플러스 8일째부터 봤나? 아무튼 이제 금요일이 피검인데, 수요일쯤 첫 두 주를 봤는데, 이번에 뭐 제가 시험관 하면서 임신을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임신 테스트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번에 진짜 원 없이 실컷 했거든요. 여러 가지 임태기로. 근데 그 임태기 설명서에는 공복에 뭐 첫 소변 뭐 이런 식으로 그 검사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플러스 9일째였을 거예요. 그때 플러스 8일이었나? 아무튼 그쯤에 했을 때 아침에 깨끗한 한 줄이었어요. 그래서 저 진짜 이번에도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조금 망연자실하고 있었는데, 난임 단톡방에 먼저 임신 성공한 동생이, 언니 사람마다 오후에 좀 더 진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오후에 해보세요. 그 말에 혹여나 하는 마음에 임태기를 항상 지금까지는 뭐 아침에 주로 했는데, 오후 한 4시경에 일 끝나고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때 진짜 매직아이처럼 두 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보여줬고, 그때부터 매일 진짜 아침에 한 번, 오후 4시에 한 번, 막 저녁에 한 번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2번,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해봤는데, 또 한 가지를 발견한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빨리 발견된다는 동땡 브랜드 얼리랑 원땡 그 얼리 스트립형 조그만 거, 그거랑은 빨리 두 줄이 뜨긴 해요. 근데 그 스틱형 임태기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거, 먼저 발견된다는 그거는 어느 순간 진해지고 나서 농도 변화가 없어서 이제 농도 체크를 하기는 힘들고, 노란색으로 된 그 스마일 거 있거든요. 그 노란색으로 된 거는 처음에 진짜 임신이 아니면 안 나오고 그 정도로 야박한데, 진짜 임신이었고 나오기 시작하면 매일 조금씩 진해져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피검을 제가 지금 2번 했잖아요. 피검 농도에 따라서 임태기 선이 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빨리 확인하고 싶으면 동땡 브랜드 거 그 얼리 그 투명 뚜껑으로 된 청록색빛 나는 그거를 해보시는 게 좋고, 이미 임신이 확인이 됐다, 매직아이라도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농도 체크를 해서 수치가 올라가는지를 대충 확인을 하잖아요.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피검 수치가 막 일주일 간격으로 길면 불안하잖아요. 화요될까봐. 그럴 때는 노란색 임태기를 써서 농도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브랜드사마다 그 선의 진하기가 틀리다는 걸 확실히 알았고, 그리고 동땡 그 브랜드 임택이랑 비슷하게 빨리 나오는 걸 또 찾았어요. 다른 브랜드 거. 스마일 건데 슈퍼패스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일 게 슈퍼패스트도 있고 데이비드 슈퍼패스트도 있는데, 슈퍼패스트라고 노란색 케이스에 든 건데 큰 알파벳으로 써진 건데, 그것도 동화만큼 좀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원 없이 임태기를 했고, 오빠가 그만 좀 하라고, 왜 확인했는데 또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했죠. 임신 수치를 확인을 해도 이게 이제 병원 가기 전까지 매일 피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임태기 지나기로 잘 크고 있나 그냥 예측하는 거다 그랬더니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임신 2줄 나왔으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자들은 좀 단순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처음에는 아주 흐렸고 지금은 대조선하고 검사선하고 거의 비슷해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브랜드마다 여러 개를 해봤는데 진짜 임태기 값으로 살림 거덜날 뻔했어요. 하루에 막 2번 3번 이렇게 하니까. 아무튼 그래도 뭔가 피검이 일주일 텀이다 보니까 의지할 수 있는 게 임태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난임이신 분들, 시험관 하시는 분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임택이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임신 전에, 확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수치를 확인했어도 수치가 잘 오르냐 안 오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임택이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왜 그렇게 바라던 임신인데 임택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쓰냐 그러실 수도 있어요. 임신 그 시험관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근데 왜 개미지옥 같이 쇼핑 막 하다 보면 왜 쇼핑몰에 빠져서 개미지옥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임택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대체적으로 물어보니까 언제까지 임택이 하냐 그랬더니 아기 집 보고 심장 소리 들을 때까지는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장 소리 듣고 나면 그때서야 안심이 돼서 가족들한테 알리시는 분들도 있고, 임택이는 이제 그때쯤에 끊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뭐 심장 소리 듣고 나면 임택이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이제 아기가 자라고 있으니까 이제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오늘 사실은 11시에 일찍 못 일어날까봐 11시에 예약을 해놨는데 그냥 너무 걱정도 되고, 사실 요즘 입덧이 어떻게 왔냐면 이게 입덧인지도 몰랐는데 새벽에 막 일찍 속이 쓰려서 깨요. 막 미친 듯이 속이 쓰린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건지 속이 쓰린 건지 구분이 안 가는데 속이 비어있으면 속이 너무 아프고 또 뭘 먹으면 토할 것 같고, 그런 증상이 지금 피검 1차 통과하기 전날부터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고,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니까 잠잠해졌다 심해졌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신 확인 후 증상은 한 2, 3일 전부터, 오늘이 18일 차인데 한 15일 차 되니까 무슨 방구대장 뽕뽕이처럼 방구가 너무 심하게 나오고 자주 나오고, 또 한 가지 증상이, 저는 아직까지 막 미친 듯이 졸리고 엄청 피곤하다 정도는 아니고 평소보다는 좀 빨리 자요. 그러니까 낮에는 일할 때는 졸립다 이런 느낌보다 약간 피곤하네. 근데 이제 저녁에 제가 원래 1, 2시에 잤는데 요즘 막 10시, 11시, 12시만 돼도 너무 막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새벽에 막 일찍 깨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증상은 골반통이 좀 심하고, 제가 교통사고증으로 오른쪽 다리가 좀 짧아서 한쪽으로 골반이 내려가 있는데 그 내려간 쪽 오른쪽 골반에 통증이 좀 심하고 무릎 오른쪽도 좀 아픈 상태예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번에는 오히려 착상되고 나서 좀 얼굴 트러블은 좀 안 났던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동안 이식하고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뭐가 안 맞았는지 얼굴이 싹 뒤집어져서 그것도 두드러기 때문에도 되게 고생했었는데, 오히려 임신 수치 나오고 나서는 얼굴 두드러기는 좀 없고, 살짝 이식하고 며칠 그냥 좁쌀만 요 부분에 좀 살짝 요 부분하고 여기 살짝 올라오고 바로 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기에 보면 뭐 착상을 하면 가슴이 찌릿찌릿 아프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제가 가슴 수술을 해서 그런가?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식하고 가슴 통증 전혀 없었고, 지금도 임신 4주 5일인가 그렇잖아요. 가슴 통증은 아직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착상 증상은 정말 제가 봤을 때 케바케가 아닌가.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임신 되신 분들도 있고, 뭐 가슴 찌릿함, 뭐 콕콕콕 이런 걸로 임신 되신 분들도 있고, 정말 케바케라는 거를 깨달았고, 아무튼 저도 지금 뭔가 말이 많아졌는데, 원래 많지만 무슨 말을 어떻게 정리해서 올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험관을 하면서 다른 분들한테 좀 정보 공유차 도움이 됐으면 했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저도 얼떨떨하고 2차 피검을 잘 통과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난임 단톡방에서는 제가 제일 고차수거든요. 10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고차수인데 이번에 된 걸 보고 사람들이 희망의 아이콘이다, 난임 단톡방 멤버들이 그랬는데, 정말 만출까지 가서 시험관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희망의 아이콘이 됐으면 좋겠네요. 벌써 태명까지도 지어놨는데 너무 이른감이 있긴 하지만 그냥 태명이라도 지어놓으면 그냥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을까. 자꾸 불러주고 잘 자라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싶어서 태명을 좀 빨리 지었습니다. 태명은
저희가 결혼식을 한 게 2014년 11월 8일에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 준비를 했어요. 결혼식 끝나고 2015년부터인가 아무튼 아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아이 준비를 자연임신 포함 준비한 게 8년이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암수술 때문에 방사선 치료 때문에 2년을 쉬긴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만 6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암수술 기간도 어떻게 보면 임신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고, 애를 갖기 위해서 치료받고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임신 준비한 기간이 8년이고 11월 8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요번 8주년 결혼기념일 8주년 11월 8일 날 이식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뭔가 저한테는 의미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제가 원래 꽃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알러지나 비염 때문에. 그래서 괜히 결혼기념이라고 꽃 같은 거 사오지 말아라. 그냥 더도 말고 선물 같은 거 다 필요 없으니까 11월 8일 우리 결혼기념일에 이식한 이 배아가 잘 찰싹 붙어서 그냥 아이가 생겼으면 좋겠다. 다른 선물 다 필요 없다 했는데, 8주년 결혼기념일 날 둘이 그냥 이식하고 와서 추어탕집 가서 추어탕 한 그릇 먹은 게 다예요. 그래서 꼭 결혼기념일 선물로 와라, 제발 이번엔 되라, 이렇게 빌면서 진짜 추어탕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8주년 만에 첫 착상 수치를 본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는 너무 복덩인 거예요. 이번이 지원 차수로 모든 차수를 다 썼죠. 난가연까지 해서. 원래 서울시가 마지막인데 운이 너무 좋게 난가연 지원까지 받게 됐는데, 마지막 차수도 다 쓴 상태고 저희한테는 너무 복덩인 것 같아요. 그래서 8주년 기념 8년을 준비했고, 그리고 날짜도 11월 8일 결혼기념일. 그래서 8주년 만에 생긴 복동이라고 해서 팔복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태명은 촌스럽게 해야지 좋다고 해서, 건강하다고 해서 팔복이라고 했고, 팔복이가 제발 잘 자라서 심장소리까지 튼튼하게 듣고 만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는 도중이고, 아침 시간대라 좀 차가 많고, 11시 예약인데 8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아마 병원에 9시 전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제 마음은 그거예요. 한 8시, 9시경에 피 뽑고 한 2시간 시간 때우다가 근처에서 밥을 먹든지 하고, 이제 그때 피검 결과 듣고 약을 타든 선생님을 보고 가고 싶어서 일단 일찍 가고 있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방금 2차 피검사를 마치고 진료를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11시 진료였는데, 제 생각에는 피검사 결과가 2시간 후에 나온다 그래서 2시간 전에 피검을 하고 피검사 결과를 듣고 진료를 보고 약을 탈 계획으로 왔는데, 여기는 이제 2차 피검을 보기 전에 선생님하고 먼저 진료를 한 다음에 선생님이 피검 오다를 내려주시면 피검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접수순으로 진료를 봐주셔갖고 앞에 두 분만 대기가 돼 있고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분들 끝나고 진료를 바로 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피검 수치가 낮은데 이게 하루 빨리 피검사를 해서 낮게 나오는 경우일 수도 있고, 비정상인 임신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거는 아직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근데 그렇다 해서 임신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수치가 나와서. 근데 배아가 건강한 배아면 아주 잘 자랄 것이고, 혹시라도 비정상 임신이거나 잘못된다면 그거는 본인 잘못이 아닌 배아가 기형일 확률이 높아서 자연스러운 게 이렇게 도태란 표현 안 썼고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자연스럽게 그런 거니까 본인 잘못은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3차 피검까지 해야 된다고 하셨고, 3차 피검은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아침 9시에 하기로 했고요. 또 그때도 아마 진료를 보고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크리논겔이랑 프롤로텍스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처방을 받았는데, 약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임신 유지 잘 되라고 이노시톨 때문에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노시톨 먹는 게 있으면 이노시톨은 빼고 먹으라면서 MC톨 D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타민 D랑 이노시톨 들어간 거라고, 따로 비타민 D나 이노시톨 종류를 먹고 있으면 그거는 빼고 요걸로 복용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MC톨 D를 처방을 받았고, 이제 프롤로텍스 크리논겔은 계속 유지를 하고,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다시 뭐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피검사 결과는 이제 일단 체열하고 약 처방 받고 지금 저는 집에 출발하고 있는 거고, 피검사 결과는 2-3시간 후쯤에 전화로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지 떨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불안해서 인스타에도 안 알리고 주변에도 생각보다 많이 안 알린 게, 그러니까 피검 수치가 낮아서 임신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잘못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불안해서 저도 안 알리긴 했지만, 막상 선생님 입으로 이게 하루 일찍 해서 낮은 걸 수도 있고 비정상 임신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아직은 알 수 없다, 다음 주 초음파 봐야지 안다, 이렇게 하니까 또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근데 뭐 오늘 피검사 수치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그나마 한시름은 높겠지만, 어쨌든 이제 피검사로 아기집 보길 전까지는 이제 시험관 시술이란 게 고비라서 사실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일주일 잘 지내보고, 그리고 동네에서 산부인과를 갔다니까 혹시 뭐 출혈이나 다른 불편한 게 있어서 갔냐 물어보길래, 아니 입덧이 좀 심하게 와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길래 입덧 약을 처방 받으러 간 김에 피검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냐, 뭐 특별히 출혈은 없었냐, 그러니까 출혈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뭐 착상을도 본 적이 없거든요, 출혈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주일 후에 보자 해서 그렇게 마무리 짓고 나왔습니다. 피검사가 한 1500 이상 1700 이상 나와줘야지 안심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인터넷에 떠도는 표가 정확한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뭐 그 표대로라면 오늘 한 1700에서 1500, 1700 이상은 넘어야 될 것 같고, 뭐 안정적인 거면 2500은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낮게 나올까봐 진짜 너무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아무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